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 평범한 커트와 염색을 받은 고객이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그는 12만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에 찍힌 최종 금액은 23만 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고객은 당황했고 직원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기장 추가, 모발 손상 추가, 클리닉 추가, 원장 시술료 추가까지 처음 들어보는 항목들이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바가지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현상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붕괴의 전조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서 11만 개의 미용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작은 미용실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2025년 통계청 자료에서 미용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3.5%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1.7%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한 산업 전체가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 버틸 수 없다는 구조적 경고 신호였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미용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추가 금액에 질렸고 같은 시술인데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5만 원, 10만 원 차이가 나는 현실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용실 원장들은 끝없이 오르는 원가, 압박과 인건비 상승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불신이 자라고 불신이 쌓인 곳에서 시장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고객은 미용실을 떠나기 시작했고 미용실은 고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조용했고 서서히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한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비싸다고 욕하지만 나는 남는 게 없습니다. 또 다른 고객은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미용실 갈 때마다 무슨 복권 긁는 기분입니다. 필요 없는 추가 요금이 또 붙을까봐 불안합니다. 양쪽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한쪽은 바가지를 걱정하고 다른 한쪽은 생존을 걱정했습니다. 이제는 양쪽 모두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가격이 흔들리면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정부가 미용업계에 5개 항목 가격 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커트, 펌, 염색, 클리닉, 샴푸 등 기본 서비스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현실에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기본 가격만 맞는 척 표시해두고 실제 계산대에서는 추가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격표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추가 요금의 기준은 미용실마다 모두 달랐습니다. 어깨까지는 얼마, 가슴까지는 얼마, 허리까지는 얼마. 같은 길이인데 어떤 미용실은 추가 요금이 붙고 어떤 미용실은 기본 요금에 포함되고 어떤 미용실은 시술자에 따라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시장을 붕괴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고객은 계산대에 서기 전까지 오늘 미용실에 지불해야 할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었습니다. 카드를 내는 순간까지도 불확실했습니다. 고객이 오늘 얼마 나오나요? 라고 묻는 순간 이미 관계는 깨졌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시장의 신뢰가 사라졌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원장들도 억울했습니다. 그들 역시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재료비는 올라가고 인건비는 치솟고 월세와 전기세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손님이 18만 원 내고 화내도 실제로 남는 건 4만 원도 안 됩니다. 한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염색약 한 통 가격은 2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수입 제품은 5만 원을 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월 80만 150만 원 수준이었고 일부 소형 미용실은 전기세가 200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상권 좋은 지역의 월세는 300만 원이 기본이었습니다. 원장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망하고 고객은 가격을 올리면 떠났습니다. 양쪽이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며 산업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셀프 미용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셀프 염색약, 셀프 파마 제품, 셀프 클리닉 제품이 한때 미용실의 독점 영역이었습니다. 지금은 5천 원짜리 제품 하나면 미용실에서 8만 원을 내고 하던 시술을 집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은 사실상 전국민 미용학교가 되었습니다. 전문 미용사가 직접 올린 튜토리얼 영상은 미용학원보다 더 자세하고 더 친절했습니다. 셀프 커트, 셀프 염색, 셀프 스타일링까지 모든 기술이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과거 미용실의 2가지 절대 무기, 기술 독점과 제품 독점이 2025년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선택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고 불확실성을 피하고 통제감을 느끼기 위해 셀프 미용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곳이 아닙니다. 고객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용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고 그 방식이 산업의 붕괴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보고 있는 이 현상은 몇몇 매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용실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자영업 구조 전체가 더 이상 기존 모델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거대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왜 지금 미용실 시장 전체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가격 구조, 산업 구조, 경쟁 구조, 소비자 심리, 원가 폭등, 그리고 셀프 미용 혁명까지 모든 변화를 하나씩 해부하며 한국 미용실 산업의 진짜 위기를 밝혀낼 것입니다. 당신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습니다. 미용실에 예약을 하고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은 기분 전환이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당신의 머릿속엔 어떤 걱정이 스멀스멀 떠오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체 오늘은 얼마가 나올까? 이 걱정은 단순한 경제적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미용실을 간다는 것은 머리를 자르는 일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자르러 가면서 예측해야 했습니다. 오늘의 기분,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나를 대하는 서비스의 온도까지. 하지만 요즘은 이 중에서 가장 불안한 예측이 최종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아끼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후에 계산대 앞에 서서 실제로 내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듣는 그 순간이 하루 전체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미용실 산업이 신뢰라는 기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당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 커뮤니티, SNS, 각종 리뷰 플랫폼을 살펴보면 비슷한 경험을 호소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커트만 했는데 25,000원이 나왔다. 염색 예약했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시술하셨다며 8만원 추가됐다. 기장 추가가 왜 3번 붙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모든 글들은 한 가지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불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미용실을 마치 지뢰밭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밟아야 안전할지, 어디에 어떤 비용이 붙을지, 누가 시술하면 얼마가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미용실에 갈 때는 스타일 고민이 아니라 카드값 걱정부터 합니다. 이 말은 웃기지만 동시에 매우 뼈아픈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원래 미용실은 기분 전환의 공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를 만드는 공간, 자신감을 회복하는 공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산대 앞에 긴장감이 다른 모든 경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미용실 원장들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객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미용실 원장들의 입장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수많은 원장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원가는 3,070% 가까이 올랐지만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바로 떠났습니다. 인건비는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상승해 스태프는 구하기 어려워졌고 숙련된 디자이너는 연봉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권 좋은 곳의 월세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들은 말합니다.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게가 나를 잡아먹습니다. 고객은 바가지를 의심하고 원장은 생존을 걱정하고 양쪽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양쪽 모두 실제로 피해자였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누구도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구조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미용실을 떠나기 시작했는가? 고객들은 이제 더 이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성을 원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비용, 예측 가능한 결과, 예측 가능한 경험. 하지만 지금의 미용실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약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시술. 중간 과정에서 갑자기 비용이 달라짐. 제품 업그레이드 권유. 애매한 기장 기준. 각종 추가 요금.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 미용실은 전문 서비스 공간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공간이 됩니다. 사람들이 셀프 미용으로 떠나는 이유는 절대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통제감을 원했습니다. 셀프 미용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내 머리에 모든 선택권을 가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가 조금 부족해도 예측 가능한 결과였고 예측 가능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용실이 너무 당연하게 보유하던 기술과 제품이라는 무기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미용실이 아닌 고장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 미용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2025년 기준 약 11만 개, 인구 1만 명당 21개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10배, 선진국 평균의 4배였습니다. 처음부터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 과포화 시장에 원가 폭등, 인건비 상승, 소비자 이탈이 동시에 덮치자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폐업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3년 안에 70% 미용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꿈꿨던 미용실 창업은 이제 빚만 남기는 위험한 투자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마주한 소비자는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공간이 된 미용실을 떠나 편리하고 투명한 셀프 미용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산업뿐 아니라 한국 전체 자영업 시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근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중심에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작은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원장님은 동네의 상담자였고 이웃의 감정을 읽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의 첫 커트, 취업 면접을 앞둔 머리 손질, 실연 후의 헤어스타일 변화까지 삶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미용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술 독점이 무너지고 제품 독점이 사라지고 가격 신뢰가 깨진 지금 미용실은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떠난 이유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신뢰를 잃은 산업은 결국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미용실의 문제는 무엇이며 무엇이 이 거대한 붕괴를 촉발시켰는가? 가격 때문일까? 기술 때문일까? 경쟁 때문일까? 소비자 인식 때문일까? 답은 어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요인이 동시에 무너지는 복합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붕괴는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거대한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는 미용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왜 이 산업이 무너졌는지, 왜 어떤 곳들은 살아남았는지, 미용실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원인에 보다 깊게 파헤쳐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해답은 당신이 이미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함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용실 산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구조로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가격이 올랐고 소비자가 불만을 느꼈을 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현상은 단순한 서비스 요금 문제가 아니라 한 산업 전체의 기반이 무너지는 복합구조 붕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용실 시장이 왜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지, 가격 폭등과 소비자 이탈이 왜 동시에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전국적으로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격 구조 추가 요금이라는 이름의 불투명성이 시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미용실의 가격 구조는 오래전부터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 정도가 극단적으로 심해졌습니다. 현재 한국 미용실의 가격은 다음 4가지 요소가 거의 마음대로 섞여 변합니다. 기본 시술 가격, 기장 추가 비용, 제품 업그레이드 비용, 시술자 등급 비용. 문제는 이 4가지가 미용실마다 기준이 다르고 같은 미용실 안에서도 직원마다 기준이 다르며 심지어 같은 고객에게도 날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기장 추가는 가장 큰 불만 요소였습니다. 같은 머리 길이라도 어떤 곳은 기본 요금이고 어떤 곳은 1단계 추가, 또 다른 곳은 2단계 추가로 계산됐습니다. 여기에 손상모 추가, 극손상모 추가, 앰플 추가, 클리닉 추가까지 더해지면 소비자가 사전에 비용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이 비싸서가 아니라 비용을 예측할 수 없어서 신뢰가 깨졌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사전 안내가 불충분하며 중간에 금액이 바뀌는 구조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핵심 독이었습니다. 원가, 구조, 재료비, 인건비, 고정비의 3중 폭등이 원장을 압박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왜 미용실이 이렇게 비싸졌나?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미용실 가격이 오른 데에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 재료비 폭등. 염색약 파마약 케어 제품 대부분은 수입품이었습니다. 환율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비 인상까지 겹치며 2025년 재료비는 평균 3,570% 상승했습니다. 한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전 2만 원 하던 염색약이 지금은 3만 5천 원입니다. 일부 프리미엄 제품은 한 통에 5만 원이 넘었습니다. 재료비 상승은 단순히 부담을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서비스당 수익 구조 자체를 붕괴시켰습니다. 2. 인건비 폭등.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2025년 1만 30원.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빠르게 인건비가 증가했습니다. 숙련 디자이너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울 주요 지역은 연봉 3,500만 원으로는 직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남권은 연봉 5천만 원이 기본선이 되었습니다. 3. 고정비 상승. 전기세는 월 80만 150만 원이었고 일부 매장은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월세는 상권이 조금만 좋아도 300만 원, 50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특히 미용실은 공간이 넓고 고지 전력 드라이 고데기 컬링기 에어컨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전기세 부담이 훨씬 큽니다. 결국 원장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고객에게 비싼 요금을 받는 게 아니라 구조가 비싼 비용을 나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과잉 공급 한국만의 극단적인 미용실 과포화가 붕괴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미용실이 많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2025년 기준 미용실 수 약 11만 개, 인구 1만 명당 21개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1.1개의 10배, 유럽 주요국의 45배에 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만 해도 인구 54만 명의 미용실 1,200개, 450명당 미용실 1개라는 극단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포화 상태가 수익성 붕괴, 가격 혼란, 폐업 증가, 경쟁 심화 라는 악순환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과포화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업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하루 35개씩 미용실이 문을 닫는 지금의 상황은 이 구조의 붕괴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술 독점 붕괴. 유튜브 SNS 셀프 미용 커뮤니티가 기술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과거 미용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일반인은 할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독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튜브만 켜면 투블럭 커트 각도 잡는 법, 시스루뱅 자르는 법, 레이어드 컷 분할 섹션, 블론드 탈색 단계별 조절, 컬러 보정 테크닉, 이 모든 내용이 전문가 설명과 함께 무료로 제공됩니다. 심지어 미용학원 1년 과정을 20분에 요약해줬다는 댓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제 기술은 지식의 비밀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공공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해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네. 이 인식이 셀프 미용붐의 핵심이었습니다. 제품 독점 붕괴. 미용실 전용 제품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며 가격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미용실만 특정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용 염색약, 특수 케어 제품, 고급 클리닉 라인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문가용 제품이 누구에게나 판매됩니다. 미용실 가격 15만 원짜리 염색도 온라인에서는 2만 8천 원이면 같은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소비자가 알게 되면서 왜 미용실에서는 15만 원을 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생겼고 기술과 제품 모두에 대한 신뢰가 내려가면서 미용실의 전통적 해자방어벽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변화, 효율, 편의, 통제감이 미용실을 밀어냈습니다. 셀프 미용의 핵심 가치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성, 시간 절약, 직접 통제감. 예전처럼 미용실에서 3시간씩 앉아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온라인 주문, 샴푸, 30분 셀프 염색. 이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예쁜 머리보다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경험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통제감은 예측 불가능한 미용실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구조 붕괴. 소비자 이탈원과 폭등 공급 과잉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한 산업이 무너질 때 보통 한두 가지 문제가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미용실 시장은 다음 5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가격 신뢰 붕괴, 원가 폭등, 인건비 상승, 셀프 미용 확산, 공급 과잉. 이 5가지는
서로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서로를 악화시키는 연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용실 붕괴는 경기 침체 탓도 원장의 잘못도 고객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구조 자체가 망가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절망적 구조 속에서도 살아남는 미용실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들의 전략에는 전통적 방식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존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용실 산업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파헤쳐 보아야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가격, 원가, 소비자 심리, 공급 과잉은 표면에 드러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이 산업을 수십 년 동안 움직여온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 메커니즘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너짐이 2025년에 이르러 산업 전체의 동시적 붕괴라는 결과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국 미용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고 왜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왜 그 붕괴가 멈출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미용실 가격은 자유 가격이 아니라 심리 가격으로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용실 가격이 업장의 규모나 기술력, 서비스 품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미용실 가격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상권 내 심리적 기준, 고객의 지불 경험, 직급 구조의 존재 여부, 추가 요금 관행, 이 네 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이라는 상권에 들어가는 순간 기본 커트 가격은 2만 원대가 아니라 4만 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이 실제 기술 비용 때문이 아니라 강남은 이 정도 가격일 것이라는 집단적 심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리 가격은 올라갈 때는 빠르지만 내려갈 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고객이 떠나도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낮추는 순간 그 미용실은 저가 이미지에 갇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 구조가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는 줄어드는 극단적인 불균형을 만들었습니다. 추가 요금 구조는 원래 원가 보전 장치였지만 결국 불신 생산 장치가 되었습니다. 기장 추가, 손상 모발 추가, 제품 업그레이드 추가, 시술자 등급 추가. 이 추가 요금 시스템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재료비인 건비 소요 시간의 차이를 반영하려는 일종의 원가 보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긴 머리는 재료가 더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스템은 산업을 안정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산업을 무너뜨리는 장치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요금 구조는 표준화가 불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미용실마다 기준이 다르고 직원마다 설명 방식이 다르고 고객마다 적용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 구조는 가격의 불확실성을 만들어냈고 이 불확실성이 쌓이자 고객은 바가지를 의심했습니다. 추가 요금은 원래 원가 보전 장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고객 신뢰를 갉아먹는 불신 제조 장치가 되었습니다. 미용실은 기술 산업이 아니라 사실상 노동 집약 서비스 산업이었습니다. 많은 미용실 원장들은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기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적으로 보면 미용실은 기술 산업이 아니라 노동 집약 서비스 산업이었습니다. 즉, 시간과 인력 투입이 가장 많은 비용을 결정했고 기술력보다 더 강하게 가격을 밀어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염색 3시간에 디자이너 스태프 2명이 함께 들어가면 인건비만 8만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노동 집약 산업은 인건비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격 전체가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였습니다. 2022만 2025년 사이 최저임금 상승률 직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용실 인건비는 폭발했습니다. 결국 미용실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노동 투입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동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력을 구할수록 돈이 더 들어가는 구조는 소규모 미용실을 빠르게 압박했습니다. 한국의 미용실 시장은 치킨게임 구조로 움직였습니다. 미용실은 처음부터 너무 많았습니다. 11만 개라는 숫자는 시장 규모 대비 지나치게 큰 수치였습니다. 이 과잉 공급은 고객 쟁탈전, 가격 경쟁, 인력 쟁탈전, 임대료 과열, 품질 저하를 동시에 촉발했습니다. 과잉 시장에서 사업자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받습니다. 가격을 내리고 고객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리고 차별화하거나. 그런데 한국 미용실의 대부분은 두 모델 모두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낮추면 적자, 올리면 고객 이탈. 결국 수많은 미용실이 중간 가격대에 갇혔고 중간 가격대는 구조적으로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이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극단적 양극화로 움직였습니다. 초저가 6,000원 커트, 프리미엄 25만원 예약제. 둘만 살아남고 중간지대는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산업이 자연스럽게 만든 현상이 아니라 과잉 공급이 만든 강제적 결과였습니다. 셀프 미용의 성장은 대체제가 아니라 구조적 탈출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셀프 미용을 돈 없는 사람들의 대안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셀프 미용은 비용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고객의 통제 욕구가 폭발하면서 탄생한 구조적 탈출구였습니다. 셀프 미용 시장이 성장한 이유는 다음 4가지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비용, 예측 가능한 결과, 시간 절약, 나에게 맞는 속도 조절. 미용실은 이 4가지를 제공하지 못했고 셀프 미용은 이 4가지를 완벽하게 제공했습니다. 특히 예측 가능성과 통제감은 현대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 요소였습니다. 놀랍게도 셀프 미용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유튜브로 공개되었고 전문 제품이 온라인으로 넘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셀프 미용은 단기 유행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대체제라는 점이었습니다. 미용실의 생존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정체성 명확성이 결정했습니다. 왜 어떤 미용실은 살아남고 어떤 미용실은 빠르게 무너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정체성이 명확한가의 여부였습니다. 살아남는 미용실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격이 명확하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프리미엄 경험이 강하거나, 특정 분야에 특화되었거나, 즉 누가 와도 이 미용실의 정체성과 가치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미용실의 특징은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싸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고객은 여길 왜 와야 하지? 라는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가격 경쟁에 말려들었고 가격 경쟁에 말려든 순간 무언가 구조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산업 붕괴의 마지막 퍼즐 고객 경험의 단절. 미용실은 단순한 기술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 경험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고객 경험은 급격하게 단절되었습니다. 빠른 회전율을 위해 상담 시간 축소, 제품 판매 압박, 기장 추가 요금 설명 회피, 시술 중 반복되는 업셀링. 고객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단순히 돈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관리 대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이번에 머리 너무 잘 나왔어요. 혹시 요즘 피곤하신가 봐요. 이런 따뜻한 연결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고객 경험이 단절된 산업은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들이 떠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단절이 미용실 산업 붕괴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메커니즘은 한 산업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살아남기 위한 실마리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이해한 미용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탄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추상적인 구조 분석을 넘어 실제로 어떤 미용실이 살아남고 어떤 미용실이 무너졌으며 또 어떤 미용실이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봐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와 그래프만으로는 산업의 붕괴와 생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서로 다른 조건, 서로 다른 전략, 서로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수집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단순한 성공이나 실패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미용실 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왔으며 왜 지금 붕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만이 실제로 살아남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하루 90명, 10분 커트 초저가 모델의 극단적 생존 공식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미용실은 커트 가격 6,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가격으로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미용실의 하루 손님 수는 평균 80명 100명에 달했습니다. 이 미용실에는 상담이 없었습니다. 샴푸도 없었습니다. 드라이도 최소화했습니다. 고객은 의자에 앉고 미용사는 말없이 가위를 들었습니다.
710분이면 커트는 끝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이 모델은 정교한 계산 위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100명 6,000원, 하루 매출 60만원, 월 약 1,800만원. 비용 구조는 간소화, 인건비 최소화, 재료비 거의 없음, 회전율 극대화. 이 모델은 가격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금액, 빠른 속도, 지체 없는 운영.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다는 확고한 가치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기술도 프리미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속도와 가격의 투명성으로 만든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모델을 따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노동 투입이 필요했고 원장은 하루 10시간 동안 손이 쉬지 않았습니다. 이 모델은 내가 평생 이 속도로 일할 수 있다는 특수한 유형의 운영자에게만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하루 4명만 받는 성수 1인 프리미엄 가격이 아니라 경험이 상품이었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프리미엄 1인 미용실은 커트 8만원, 염색 25만원이라는 가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비싼 미용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용실은 공간과 시간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하루 최대 4명, 예약제 100%, 한 명당 시술시간 최소 90분, 고객과 절대 겹치지 않는 프라이빗 공간. 미용실 내부는 카페와 스파의 중간 어디쯤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방문한 고객은 머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쉬고 가는 경험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기술이 프리미엄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의 취향, 직업, 생활 패턴, 감정까지 읽어내는 정교한 개인화 경험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미용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파는 건 머리가 아니라 해소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델은 가격이 높을수록 고객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의 경쟁 대상은 다른 미용실이 아니라 카페 스파 웰니스 서비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 역시 누구나 따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높은 상담 능력, 강력한 퍼스널 브랜딩, 감정 케어 기술까지 갖춘 원장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 독점이 완전히 사라진 현장 셀프 미용 생태계의 반격이었습니다. 부산에서 11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던 원장 C씨는 2024년 초 처음으로 매출 절반이 셀프 미용으로 떠난 고객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셀프 염색은 결과가 나쁘고 실패 확률이 높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은 유튜브 강좌와 인스타그램 튜토리얼을 통해 기술을 학습하고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C씨는 고객에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집에서 5,000원짜리로 했는데 그때보다 더 잘 됐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고객은 유튜브에서 본 방식 그대로 진행했고 결과는 미용실에서 한 것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기술이 영상으로 공개됨, 제품이 온라인으로 판매됨, 실패 확률이 낮아짐, 소비자 커뮤니티가 기술을 교환함. 셀프 미용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학습 가능한 기술로 진화한 셈이었습니다. 추가 요금 제로를 선언한 해운대 미용실 투명성이 고객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중형 미용실은 2023년 말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매출은 2년 동안 40% 감소했고 리뷰에는 바가지 같다, 가격이 불투명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원장은 고민 끝에 추가 요금제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커트는 2만원, 염색은 10만원, 펌은 12만원. 길이, 제품, 시술자, 직급, 모발 손상 여부.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달째부터 고객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재방문율 80%, 3개월 만에 신규 고객 30% 증가, 지역 커뮤니티에서 정직한 미용실이라는 평가 획득. 고객 인터뷰를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돈 걱정 없이 올 수 있어서 좋아요. 가격 투명성 하나가 다른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차별점이 된 것입니다. 3년 만에 문을 닫은 강서구 미용실 중간지대가 붕괴된 대표 사례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미용실 D는 2021년 오픈했습니다. 인테리어에 7천만원, 장비에 3천만원, 보증금에 5천만원, 총 투자비 1억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이 미용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사유는 단순했습니다. 특징이 없었습니다. 가격은 싸지도 않았고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기술은 고급도 아니었고 특화도 아니었습니다. 경험은 빠르지도 않았고 프리미엄도 아니었습니다.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를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중간지대의 붕괴가 얼마나 빠르고 가혹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탈색 복구만 전문으로 살아남은 수원 미용실 대체의 불가능성이 생존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미용실은 극손상 복구 전문점이라는 콘셉트로 운영되었습니다. 셀프 탈색에 실패한 사람들, 일반 미용실에서 머리 끊어질 수 있다며 거절당한 사람들, 컬러 보정이 필요한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이 미용실은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은 영역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결과적으로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1회 시술 20만 40만 원, 평균 시술 시간 3시간, 고객 만족도 극단적으로 높음, 지역 내 입소문 강력. 이 모델의 핵심은 고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만 공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도 고객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전문화의 정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예시였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은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생존하는 곳은 극단적으로 명확해지고 사라지는 곳은 애매하게 남아있었으며 새로운 길을 택한 곳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들은 지금 미용실 산업이 왜 붕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미래가 재편될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미용실 산업의 실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았고 누가 살아남고 누가 무너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석은 더 큰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많은 미용실 원장들은 지금 힘들지만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고객이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본 순간 그 희망은 신화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용실 산업에 다가오는 위험은 단순히 경기 침체나 원가 상승 같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붕괴하는 거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용실 산업이 앞으로 맞게 될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고객은 떠난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경고는 많은 미용실이 오해하고 있는 수요 회복의 환상이었습니다. 많은 원장들이 말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손님이 다시 많아질 거예요. 소비 여력이 생기면 염색하고 펌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통계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3만 2025년 사이 고객 감소는 단순한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뀐 결과였습니다. 셀프 미용 경험자 비중 60%, 재시도 의향 78%, 미용실 방문 간격 확대, 전체 시술 빈도 감소. 이 패턴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셀프 미용에 익숙해진 소비자는 다시 예전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셀프 미용의 장점은 한번 경험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격이 싸고, 결과가 괜찮고, 실패해도 스스로 복구할 방법이 있고, 시간까지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객은 잠시 떠난 손님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수요는 다시 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고, 미용실 폐업 속도는 한계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미용실의 폐업 속도는 단순히 빠른 정도가 아니라 전 산업군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형태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만 개 이상의 미용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5년에는 그 수가 1만 3천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폐업 속도가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미용 산업은 신입 인력 유입, 중급 디자이너 성장, 숙련자 유지, 이 세 가지 축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운영되는 업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 닫는 미용실이 너무 많아 인력 생태계 자체가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이 들어와도 배울 곳이 없음, 중급 디자이너가 성장하기도 전에 폐업, 숙련자는 이직하거나 업계를 떠남.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인력이 사라진 산업은 회복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경고, 인력 부족이 아니라 인력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미용실 원장들은 직원이 없다, 사람이 안 온다, 월급을 올려도 지원자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력 부족이 아니라 직업 매력도 붕괴 현상이었습니다. 미용사는 단순히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훨씬 근본적이었습니다. 낮은 초봉, 과도한 노동 강도, 불규칙한 근무, 긴 노동 시간, 감정 노동, 고객 컴플레인, 성장 경로 부재. 이 조건은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미용 산업에 진입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서비스업 대비 업무 강도는 높은데 소득은 낮았으며 승진 구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인력은 미용업을 떠났고 중장년층 미용사는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며 점차 업계를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곧 미용실의 질적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경고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상승은 순서대로가 아니라 동시에 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원가 상승 가격 인상 고객 유지 이런 식의 방어가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비용이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염색약 가격 폭등, 환율 상승, 전기요금 증가, 최저임금 상승, 상가 임대료 인상. 문제는 이 비용들이 단순히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미용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소형 미용실은 전기 임대료 인건비 상승을 가격에 전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이미 가격에 극도로 민감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가는 동시에 오르고 가격은 동시에 묶여버리면서 적자가 굳어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과거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 미용실의 기술 가치는 더 이상 가격을 지지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미용실의 가장 큰 무기는 기술이었습니다. 많은 원장들은 기술이 있으면 살아남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유튜브에서 공개되고 고객들이 학습하고 셀프로 복제되고 제품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면서 더 이상 독점 자원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기술로 가격을 유지하던 시대는 이미 종말을 맞았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가격을 지탱해주는 상업적 자원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기술만 가지고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고 중간 가격대는 회복되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미용실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가격대는 5만원, 12만원대의 중간 지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는 저가 미용실에게 고객을 빼앗기고 프리미엄 미용실에게도 고객을 빼앗기고 가격에 대한 불만도 높고 경험의 차별성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객의 선택지는 이제 단 두 가지였습니다. 싸고 빠르거나 아니면 비싸지만 특별하거나. 이 경고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중간지대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일곱 번째, 경고 고객 경험의 단절은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은 단순 서비스 업종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고객 경험은 근본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시술 중 반복되는 업셀링, 예상하지 못한 추가 요금, 빠른 회전율 압박, 상담 시간 축소, 불친절한 설명. 이런 경험들이 쌓이자 고객은 미용실에 가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정은 가격을 조금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객 경험은 무너진 뒤에는 다시 쌓아 올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단절은 미용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였습니다. 여덟 번째, 경고 AI 디지털 서비스가 미용사 기술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024년 이후 등장한 AI 기반 스타일 가이드, 가상 헤어 시뮬레이터, AI 진단 도구들은 미용사의 기술 중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은 앱 하나로 어울리는 스타일을 분석받고 최적의 컬러 톤을 알고 제품 추천을 받고 시술 과정을 학습했습니다. 기술의 감각조차 AI가 계산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AI가 직접 머리를 자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미용사의 필요성을 과거보다 훨씬 적게 느끼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경고지역 상권 붕괴가 미용실을 직격하고 있었습니다. 자영업 전체가 무너지는 흐름 속에서 미용실만 혼자 살아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배달 시장의 변화, 동네 상권의 침체, 오프라인 소비의 감소는 미용실 산업을 직격했습니다.
특히 4,050 여성 고객들이 소비를 줄이는 흐름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 연령대는 미용실에서 펌염색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핵심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 이미 재편의 시대는 시작되었고 선택하지 않으면 사라졌습니다. 산업이 무너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받습니다. 재편하거나 사라지거나. 이 산업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기 회복을 기다려도 고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무언가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기술을 발전시켜도 고객의 선택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용실 산업은 초저가, 초프리미엄, 초전문화, 초개인화, 이 네 가지 길만 남을 것입니다. 바로 이 경고가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용실은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다. 이 거대한 경고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고 모든 미용실이 마주해야만 하는 미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산업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긴 여정 속에서 함께 따라왔습니다. 처음 우리는 강남의 미용실에서 시작했습니다. 12만 원이라 생각했던 시술이 23만 원으로 치솟은 영수증 앞에서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 분노의 밑바탕에는 예측 불가능한 가격 구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은 붕괴의 전조, 즉 전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가격의 불투명성을 보았고, 우리는 원가 폭등을 보았고, 우리는 소비자 이탈을 보았고, 우리는 미용사들의 노동 구조 붕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중간지대의 소멸을 목격했습니다. 전국 11만 개의 미용실이 하루 35개씩 사라지는 현상. 이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파산이었습니다. 산업의 뼈대가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너짐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진실은 놀랍게도 위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위기를 읽지 못한 채 과거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수많은 미용실들이었습니다. 이 산업은 이미 재편되었고 재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위기라고 표현했지만 이 변화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편은 항상 조용하게 그러나 가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용실의 미래는 이제 더 이상 기술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었고 더 이상 가격이 적절한 값비싼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체성이 명확한가 흐릿한가의 문제였습니다. 살아남는 곳은 극단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초저가 6,000원 모델, 초프리미엄 예약제, 극손상 복구 전문점, 고객 경험 기반 초개인화 모델. 그리고 사라지는 곳은 애매했습니다. 그 애매함이 가격, 기술, 경험, 운영, 브랜딩 모든 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애매함은 고객의 선택을 방해했고 결국 애매함은 생존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시대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산업의 길은 단 두 가지입니다. 바뀌거나 사라지거나. 이 말은 잔인한 조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산업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된 진리였습니다. 재편되는 산업에서는 정확히 한 가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기존 방식을 유지한 기업은 모두 사라졌고 재편에 맞춰 바꾼 기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미용실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기술이 변화했고 소비자가 변화했고 가격 구조가 변화했고 경험의 기준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용실만 혼자 예전 방식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는 길은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본 성공 사례들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조를 읽고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자신이 살아남을 자리를 정확히 규정했습니다. 투명성을 무기로 삼은 미용실, 전문성을 무기로 삼은 미용실, 경험을 무기로 삼은 미용실, 가격을 무기로 삼은 미용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고객의 삶을 정확히 겨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싸기 때문에 오는 고객, 빠르기 때문에 오는 고객, 전문적이기 때문에 오는 고객, 편안하고 힐링을 원해서 오는 고객. 고객의 목적이 명확해질 때 미용실의 생존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는 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 독점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용실만이 미용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유튜브가 기술을 풀어냈고 SNS가 기술을 확산시켰고
온라인이 제품을 개방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미용실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가위도, 더 많은 염색약도, 더 비싼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고객과의 관계, 고객과의 신뢰, 고객의 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셀프 미용의 성장에서 효율성을 보았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혼자 머리를 자르고 염색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은 현대 사회의 단절과 고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동네 미용실이 사라지면 머리를 자르는 기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작은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번 이야기한 프로젝트 잘 풀리셨어요? 라고 물어주는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산업의 붕괴는 기술의 붕괴가 아니라 관계의 붕괴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필요한 것은 다시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미용실은 무엇을 파는 곳일까요? 커트일까요? 염색일까요? 펌일까요? 혹은 편안함일까요? 관계일까요? 힐링일까요? 전문성일까요? 정체성일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택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객은 애매한 미용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정체성이 명확한 미용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갖는 순간 가격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경쟁자가 사라지고 고객은 머무르게 되며 당신은 살아남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미용실로 살아남을 것인가? 싸고 빠른 곳인가? 비싸지만 특별한 곳인가?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진 곳인가? 고객의 삶을 이해하는 1인 카운셀러인가?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이 정해놓은 흐름 속에서 떠밀리느냐 아니면 스스로 정체성을 세우고 시장을 이끄는 사람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선택은 당신의 미용실을 바꿀 뿐 아니라 당신의 고객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어쩌면 이 유튜브 영상 하나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용 산업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과거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것은 변화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한 곳의 미용실이 문을 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미용실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재탄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용실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이 변화를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의 여부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미용실은 사라질 것인가 혹은 살아남아 새로운 시대의 대표가 될 것인가? 그 결정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길 응원합니다.